날이 더워지면서 올여름 휴가 생각해 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산은 음악학원과 관련해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괜찮을지 진단해보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데 어떤 건지 함께 알아봅시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부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명, 음악학원 관련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좀 걱정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구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원생 1명, 직원 1명, 접촉자 2명에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확진자가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네. 또 부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이 되어서 관련 그 접촉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는 음성인데 29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의 특성상 접촉자가 많았는데요. 78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1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어제 발생하였던 연제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는 음성으로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의 확진자는 230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네. 이 중에 2명이 위중증자로 분류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그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산에서 1차 접종은 61만여 명, 예. 전체 대상자의 50.5%가 접종을 했는데 이 인구는 부산 전체 인구의 약 18.9%니까 20%에 가까운 그 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완료를 끝낸 분들은 13만 6천 명 정도로 전체 부산 인구의 4.0%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뭔가 이제 백신 접종도 그렇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부분은 참 좋은데 이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게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다른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또 다른 위험성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그 알파형, 다시 말해서 이제 영국형 변이라고 하는 알파형이 6명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 전부 다가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예. 4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감염은 불명의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사례를 포함해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정 사례가 37명인데 이 중에 영국형인 알파형이 31명, 남아공 변이라는 베타형이 6명이고요. 지난 그 델타형으로 분류됐던 인도 변이는 다행히 변이가 그 기타 변이로 분류가 돼서 네. 통계에서는 제외됐다고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외국에서 유입됐던 어떤 변이형 바이러스의 확진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행히 감염 원인 불분명한 네. 사례는 21명으로 지난주에 26명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고 또 해수욕장 연 곳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워가지고 해수욕장 이용도 많이 하시던데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 이러면은 아무래도 부산은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겁니까? 지난해 이제 해수욕장 입구에서 QR코드하고 수기 명부 방식으로 이제 출입객을 이렇게 통제를 했었는데 예. 그분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화를 걸면 고유번호로 전화를 하면 방문 이력이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온 측정도 번거롭게 자가 체온 측정을 한다는 게 야외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대신에 자가 발열 체크가 가능한 체온 스티커를 도입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6월부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부분 개장을 시작해서 7월부터는 전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자가 발열 스티커
발열체가 가능한 체온 스티커는 손목 등에 신체 부착을 하면 정상 체온을 벗어나면 색깔이 변해서 본인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인데요. 예. 이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제한점은 있습니다. 이 발열 체크하는 체온 측정하는 스티커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고 그리고 야외일 때는 체온이 아니라 이 햇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네. 특히 물에 들어가거나 하면 언제든지 온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점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혼잡도 알림이 서비스인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것은 그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주요 포털 사이트나 해상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시간 음주 취식 행위를 금지하도록 그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예. 뭐 지금 조금 뭐 야외니까 괜찮겠지 해서 많이들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수칙들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무너지는 게 너무 한순간이니까요. 좀 철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완료자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거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이게 뭐냐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대 이중 국가 간에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트래블 버블, 다시 말해서 여행 안정권 제도를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 이제 이런 국가를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에서 면제한다라는 큰 틀에서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에 지금 추진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체 자유여행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단체 유행 가게에 대해서만 허용이 됐고 예.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상대 국가의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방역 관리 전담 관련 관리사를 두어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가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데는 조금 통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태국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고 네. 그래서 예. 혹시라도 가서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또 그러니까. 옮겨온다든가 이렇게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예. 일단 이 정도 인센티브면은 많은 분들이 좀 나도 백신 빨리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미취학 아동이나 10대 청소년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맞습니다. 트래블 버블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못 받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예. 이 증명서가 이제 미취학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트래블 버블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단체 여행은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뭐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막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키면 이게 관리가 되겠나 이것도 걱정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관광 여행사에 관광 그 상품을 승인 취소하고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뭐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트래블 버블 때문에 그 변이 바이러스 유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뭐 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험성이 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예, 예. 트래블 버블을 하다가 그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네.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트래블 버블 자체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이형 바이러스 유입과 돌파 감염 때문에 위험성을 상주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나간다는 건 그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노팜 맞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이제 스푸트니크 V 맞고 있고. 그럼 우리도 맞았으니까 우리도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난처할 것 같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바로 뭐 파이자 놔준다던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일부 국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괌과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입국을 현재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허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괌과 사이판처럼 각 국가에서는 그 허용되는 그 백신의 종류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의 백신은 허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또 서로 상대방의 어떤 배려됨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노팜이나 스푸트니크 같은 백신 접종자도 현실적으로는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네.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정리할 때 이거는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